안녕하세요. 저는 104kg에서 50kg를 감량한 센 언니 김주원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스터. 제가 먼저 올렸던 40kg 감량한 식단이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추가가 되는 거지 절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단계부터 완벽하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처음에 40kg 감량할 때는 2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10kg 빼는 게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참아! 1단계는 제가 너무나 힘들고 질풍노도의 그 다이어트 초창기에 했던 그 식단이고요. 그것만 기본적으로 지키셔도 살이 더 찌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유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지금부터 하시는 식단은 내가 어떤 목표가 있는 거예요. 굳이 막 말라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 혹은 복근을 꼭 만들겠다, 몸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 식단법을 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제가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서 되게 이 식단법 공개하는 걸 꺼려 했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것저것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뒤져보고 막 한 사람씩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드디어 간추려서 오늘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 식단법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단계는 1단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해주시는 건데, 너 이제 각오해라 이렇게 일주일 정도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2단계를 일주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3단계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3단계부터 했다가는 이제 미칠지도 몰라요. 그래서 3단계를 실행하기 전 단계 워밍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2단계는 공식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 제한이에요. 요즘에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고도 많이 하던데 저는 그런 걸 몰랐고 그냥 시간을 제한해두고 먹는 걸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좀 정리한 걸 보면서 할게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4시간마다 식사를 챙겨서 먹는 거예요.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솔직히 말해서 3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음식을 넣어주는 게 가장 힘들지만 가장 효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 이제 4시간. 아침에 저는 별로 먹기가 싫거든요. 몰아먹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4시간마다 먹는 게 되게 저한테는 그것도 힘들었어요. 최대로 많이 쓴 4시간. 거기서 해도 쫙쫙 빠지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틀리고 일어나는 시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교대, 3교대 근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뭐 6시나 7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 이런 걸 따라 했다가는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두는데 내 패턴에 맞게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9시에 일어나요. 한 10시쯤에 아침을 먹어요. 10시쯤에 먹고 4시간이니까 2시에 점심을 먹는 거죠. 그리고 4시간이니까 6시에 마지막 끼니를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날 10시까지는 안 먹는 거예요.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때만. 체질이 있잖아요. 체질에 따라서 아침 먹는 게 나랑 너무 안 맞아. 혹은 저녁 때 그렇게 공부를 길게 하면 나는 폭식을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잠드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최소한 5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안쪽에 가깝게 먹으면 야식이 돼버려요. 야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야식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5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2시쯤에 자. 그러면 9시가 마지막 식사면은 첫 끼를 1시에 먹으면 되겠죠. 1시에 첫 끼를 먹고 그 다음 5시에 먹고 마지막 끼니를 9시에 먹고, 이런 식으로 4시간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깨어있을 땐 4시간마다 꼭 뭐를 넣어주되, 이 자기 전부터 다음날 첫 끼까지는 공복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뭐 물은요, 커피는요, 칼로리 없는 뭐 음료수는요 하시는데, 저는 마셨어요, 물은. 근데 커피나 무슨 아무튼 공복이라고 하면 공복을 지키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했던 방식보다 FM대로 하자면 공복 시간에는 그냥 안 먹는 게 가장 베스트고, 정 못 참겠으면 물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진짜 폭식증이 너무 심해요. 근데 이렇게 해야 폭식을 잡을 수가 있어요. 배가 안 고파도 수시로 먹어주는 거 빼고는 얘를 잡을 수가 없어. 내가 입맛이 없을 때가 별로 없잖아요. 입맛이 없을 때 최대한 굶어놔야 된다는 게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초절식을 하다가 폭식을 하기 때문에 폭식을 잡으려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먹고 싶은 거 참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먹기 싫은데 먹는 것도 진짜 곤욕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참아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못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려고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거고, 그게 제 지금 인생의 목표잖아요. 일단 이걸 이루고서 다른 걸 할지라도 내 몸을 내가 가꾼다는데 일단 뭘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그러니까 너무 막 내가 뭐 한다고 이러나 이런 생각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자면 끝도 없어. 공부는 왜 하고 돈은 뭐 한다고 벌고 어차피 뒤질 건데 뭐.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우리 생각합시다. 이 몸을 만들어 놓으면요 되게 좋아요. 좋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가지 첫 번째 공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식이 끝났으면 두 번째 공식은 끼니마다 단백질을 먼저 먹는 거예요. 매 끼니마다 제일 먼저 먹는 건 단백질이어야 돼요.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닭가슴살도 있고 고기 종류, 생선, 두부, 달걀. 제가 달걀 진짜 좋아해요. 그나마 제일 자기 기호에 맞는 대로 드시면 되고요. 뭐든 좋으니까 단백질을 먼저 섭취를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따라해보세요. 음식열. 엑셀런티. 저마다 음식에는 음식열이 있다고 해요. 소화열이라고도 하는데 음식을 먹고 이렇게 소화도 되고 뭐 영양소도 공급하고 할 거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리의 일부를 날린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단백질은 25에서 30% 정도 100칼로리짜리 단백질을 먹었어요. 그럼 얘는 30칼로리는 날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은 한 10% 정도, 지방은 한 2, 3% 정도만 날린다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먼저 섭취를 하면은 이 소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를 높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단백질을 처음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나 지방군을 섭취를 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무조건 단백질부터 드시는 거예요. 단백질 종류는 여기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아침마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눈 뜨자마자 맨 처음 먹어야 될 거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그 다음에 단백질부터 먹으라고 했잖아요. 아무거나 아까 보여드렸던 단백질 중에 선택해서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린 스무디를 만들어서 먹어요. 왜냐면은 이게 다이어트 하면은 변비가 너무 심해요. 진짜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배가 더부룩하고 체지방 감량도 더디고 사람이 짜증이 나서 못 살겠어. 그래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 유산균은 특히나 공복에 섭취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그린 스무디 이렇게 드셔주세요. 솔직히 채소 그냥 드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냥 씹어서 먹을 수 있으면 드세요. 근데 저같이 못 드시는 분들 한해서 그린 스무디 이렇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 3단계는 단백질과 당질의 비율을 1대1로 맞춰주시면 돼요. 하루에 얼마나 먹냐면은 당질을 저는 100g, 최대 100g으로 제한해서 먹어요. 그거를 3번에 나눠서 드셔야 돼요. 한 번에 하루에 100g이 아니에요. 3번에 나눠 드셔야 돼요. 시간 제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한 끼당 27에서 28g 정도로 맞춰서 먹었어요. 왜 100g이냐면은 어떤 분들은 탄수화물 제한을 하루에 30g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50g, 60g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최대가 100g이에요. 최대로만 해도 살짝짝 빠져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매일 먹는 평균 섭취량이 한 300에서 350g이래요. 이건 너무 과다죠. 우리가 300, 350 먹다 100g에만 맞춰도 충분히 빠지고 충분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맥스로 100g으로 잡았어요. 탄수화물 먹으면 살찐다고 하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은 좋은 탄수화물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과다 섭취해서 살이 찌고 우리가 몸을 질병이 생기게 하는 거는 당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질만 따질 건데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 100g이랑 탄수화물 고구마, 만약에 고구마 100g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닭가슴살이 100g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단백질이 100g이 아니에요. 24g 정도 들어있어요. 단백질이 닭가슴살에. 그렇게 보면은 탄수화물에는요, 왜 성분표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고구마의 탄수화물이 만약에 뭐 30g이라고 쳐요. 그럼 그 안에 식이섬유라고 있어요. 걔를 뺀 당질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따지냐면은 성분표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연식물 있잖아요. 뭐 고구마나 뭐 왜 고구마밖에 생각이 안 나. 단호박 이런 애들은 마트에서 팔 때 성분표가 막 나와 있지 않죠. 걔네들은 그렇게 나쁜 애들이 아닌 애들은 안 해도 돼요. 표시를. 그래서 걔네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당질이 나와.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가공식품 같은 애들. 그런 애들 꼭 성분표가 명시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식이섬유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있는 애들은 써 있어. 그러면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나머지가 당질이에요. 얘만 따지면 돼. 그러니까 더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식이섬유가 안 써져 있고 당질도 안 써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그냥 여기 식이섬유가 없는 거예요. 탄수화물 그램 전체가 당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없으면 다 당질인 거예요. 별로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더 보기 편하게 식단을 예시로 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지금 단백질이고요. 이 중에서 기호에 맞게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방울토마토가 75개나 되네요, 한 끼에.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고 조금만 먹어도 이제 당질 금방 차버리는 음식들이 있죠. 그 표로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참고를 꼭 해주셔서 똑똑하게 식단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단을 예시로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한 끼에 귤 3개, 단호박 4분의 1,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이제 편의점에서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식단입니다. 여기서 지방은 한 끼 아몬드 7개에서 8개 혹은 조리 시에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1숟가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 주워놓을 더 다양한 음식 종류 올려놨으니까 댓글에 제가 링크를 첨부해 놓을게요. 거기 들어가셔서 더 다양하게 골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 한 끼당으로 나눠서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보면은 조금은 더 할 맛이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늦게 올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조금이나마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얼마나 성공해서 잘하고 계신지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저 후기 보는 낙으로 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시스터 I love you! 야식 먹지 마!